안녕하세요. 딸도 말 좀 합시다의 엉거주춤 주춤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네, 저는 퇴직을 1년 앞둔, 그래서 안식년을 맞은 남편과 제주도 살이를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한 달 정도 생각하고 왔는데요. 저희는 캠핑을 해요. 캠핑을 워낙 좋아도 하고 또 제주의 숲에 빠져 있고 싶어서 그렇게 선택을 했는데 자연휴양림이라 아주 좋긴 했거든요. 근데 하루를 자고 났는데 비가 태풍이 지나가가지고 비가 호우경보가 내렸어요. 그래서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나가래요. 다 나가야 된대요. 그래서 어제 부랴부랴 모든 짐을 텐트 안에 다 집어넣고 싹싹 텐트에다 그대로 두고 몸만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급하게 숙소를 잡고 그리고 하루 지내고 돌아왔는데요. 무사히 비는 좀 들이쳤는데 무사히 살림살이는 잘 있더라고요. 어저께 그렇게 그런 피난을 하고 막 이런 걸 겪으면서 결국 급할 때는 다 두고 사람만 빠져나가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인생은 한 치 앞을 모른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게 나가셔야 됩니다 라는 소식을 듣기 직전에 아주 막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운동 라인 댄스도 추면서 막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순식간에 피난민이 되어서 나갔다 왔습니다. 그래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렇게 평화롭다라는 게 참 세상 감사한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지금 지내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하루는 또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자연휴양림이 참 좋은 게 숙박비가 엄청 싸요. 하루에 7,000원 이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캠핑 하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곧 퇴직이잖아요. 최대한 소비를 줄이는 그러한 삶을 제주도에서 실천해 보고 있습니다. 엄마를 듣는 시간 15분 그 뒷이야기. 오늘은 35번째 이야기인데요. 오늘의 이야기는 엄마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35번째 그날 엄마 얘기를 들을 때는 부추전을 하면서 엄마 이야기를 들었어요. 매일 15분 100일을 엄마를 만나다 보니까 또 이걸 유튜브에 또 공개하다 보니까 뭐래지? 뭐라지? 뭐 이런 궁리를 할 거 아니에요. 엄마 이야기를 듣는 그런 비용집을 갖기도 했는데 마침 엄마가 지인이 이렇게 부추를 갖다 줬다고 부추전을 해먹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좋다 이러면서 부추전을 하는 장면 속에서 이제 엄마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엄마가 이제 부추를 보면서 엄마 어릴 때 엄마 고향집 뒤편에 부추를 심어놨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바람이 살랑살랑 할 때마다 너무나 예뻤다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의 엄마 아빠가 보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맨날 잊죠. 엄마는 처음부터 나한테는 엄마였으니까 엄마도 딸이었다라는 생각을 잊게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새삼스럽게 그래 엄마도 누군가의 딸이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신문에서 본 이야기 하나 전해드릴까요? 91세 된 노모의 이야기였는데요. 노모의 마지막 발음 이야기입니다. 잘 지내셨대요. 그러다가 이제 며칠 앓다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는 말씀도 하시지 못할 만큼 그렇게 아프셨나 봐요. 그런데 마지막 그 끝말을 둘째 딸이 들었는데 그 마지막 91세 할머니의 마지막 입에서 나온 단어는 엄마였다고 하더라고요. 글을 쓴 기자는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애틋한 호칭이 엄마가 아닐까 한다고 말하면서 91세 엄마가 너무 아파서가 아니라 이미 하늘에 가 있는 그 할머니를 만나서 반가워서 부르는 엄마였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글을 썼는데 제 코끝이 찡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김수미 님도 나는 하늘나라에 엄마 만나러 간다고 사전에 죽기 전에 미리 남겨놓은 유언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산소에 피었던 나팔꽃을 내 산소에도 해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데 이 엄마란 존재가
우리들한테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맨날 엄마랑 같이 있다가 이렇게 떨어져 나와 엄마랑 이제 여행하고 있다 보니까 엄마한테 이렇게 안부 전화를 하고 이러는데요. 엄마가 전화 끝에 사랑했다 이러는데 코끝이 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집을 떠나봐야 되나 봐요. 아, 네. 처음부터 나한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마였기 때문에 내게 뭘 해주는 것이 당연하고 안 해주면 임무를 방기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그러잖아요. 사실 내 자람의 18, 내 책임을 엄마한테 확 이렇게 지워버려서 내가 이런 다 엄마 때문이야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산 같고 바다 같은 엄마가 엄마 아빠가 보고 싶다고 하는데 그날은 꼭 그런 엄마가 나 같았어요. 보살핌이 필요하고 어린 시절 상처도 있고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고 부모님을 애써 이해하려 드는 그런 존재. 그게 꼭 나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나이 들으니 엄마 아빠가 더 자주 보고 싶다고 하는데 여든 인생을 살아낸 그 고단함을 그 품에 품고 싶은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아빠와의 첫사랑 얘기를 했잖아요. 다 못하고 끝났기 때문에 그 첫사랑 얘기를 오늘도 듣나 보다 했는데 엄마한테는 이미 안중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이제 내가 아이고 우리 아버지 내 속으로 우리 아버지 안타까워서 속으로만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 엄마는 대놓고 엄마 아빠 보고 싶다 그러는데 저는 속으로 예, 그랬답니다. 그래서 엄마랑 구치전을 하면서 엄마의 옛 이야기도 듣고 저는 이렇게 또 엄마 떨어져 나와서 또 엄마를 그리워하고 이러면서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엄마의 엄마 아빠 이야기, 예, 엄마도 딸이었다 이 주제로 얘기를 해봤는데요. 딸도 말 좀 합시다. 오늘의 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엄마랑 같이 요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리하고 이렇게 먹기만 하지 말고 같이 하면서 요리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엄마의 이야기를 듣는 데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음식에 얽힌 이야기를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엄마의 엄마 아빠에 대해 한번 물어보세요. 엄마 입에서 엄마 아빠 말이 나올 때 그 느낌도 한번 좀 살펴보시고 어린 시절의 엄마를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요리를 맛있게 먹습니다. 요리의 정수는 맛있게 먹는 거죠. 엄마 요리가 최고다 이런 느낌으로 엄마한테 그런 말씀도 좀 해주시면서 예, 그런 요리를 먹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